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놓고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향해 지역의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은 노동계와 총파업도 예고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광주 비상행동. 아스팔트 위에서 세 걸음을 걷다 멈추더니 절을 올립니다. 헌재가 이번 주에 반드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금남로 일대까지 왕복 2km 거리를 삼보일배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파면이라는 목표 아래 5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윤석열 파면이라는 헌재의 결론이 반드시 나오기를 기원하고, 봄치고는 무더운 날씨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에도 지친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면 돼야죠. 하면 꼭 돼야 된다는 신념으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삼보일배에 동참하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과 내란 세력을 규탄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간절히 지금 국민들의 바람처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도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뿐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닿기를, 윤석열이 보고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노동계는 헌재가 이번 주에도 탄핵 선고 기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천 시민아파트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노동자를 위한 학교 들불 야학의 장소이자 민주열사들이 활동한 주 무대였습니다. 그간 이를 어떻게 보존할지를 두고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는데요.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빛의 낡은 아파트 3개동이 디귿자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1970년 광주 최초 연립형으로 지어진 광천 시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 5월 당시 들불 야학 열사들의 주된 무대였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거처이기도 한 이곳은 광주 최초의 야학인 들불 야학이 진행됐고 5.18 당시 언론의 역할을 대신했던 투사회보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아파트는 철거냐 보존이냐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다가 최근에서야 활용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해당 부지가 5,000세대용 아파트를 지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는데 조합원들이 사유재산을 양보하는 대신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겁니다. 시민아파트 보존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 또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회 측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공간인 시민아파트를 보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조합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재개발 계획안입니다. 들불 야학 전시관과 공원 등을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3개동 중 한 동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들불 활동가들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고 당시 윤상원 열사가 살았던 집과 들불 야학 교실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대 추모공원 등까지 조성해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후 전시관 운영 주체와 관련 예산 마련 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들불 정신을 지키게 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쁨을 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역사공원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너무 기쁘고. 서구는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취합했고 다음 달 중 이를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초안이 통과되면 광주시와 서구청, 광천 재개발조합, 천주교 대교구 등 4개 기관이 전시관 내부 구성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들불열사 전시관은 새 아파트가 준공되는 오는 2030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에 광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 여러 명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 긴데다 학생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7, 10번 버스를 타려고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대여섯 명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버스 한 대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한 번에 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와르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태원 참사 그때도 생각나가지고. 사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류장에 학생들이 몰려 인도가 막힐 정도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지만 학생들을 다 태우지도 못합니다. 버스 한 대가 다 꽉 찰 정도로 많아요. 막 빠르게 자기 안고 싶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숭일 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만 2,6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버스 배차 시간마저 20분이 넘다 보니 학생들이 서로 밀치며 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몰려보니까 다 못 타요. 100명이야. 구름가 차가지고 여기 다 못 타고. 학생들이 한 번에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광주시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에 있던 정류장에서 100m 떨어진 이곳에 새로운 정류장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류장을 새로 만들고도 사고가 나다 보니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시간에 버스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수시로 하고 학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학교끼리 조정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학교 시간만이라도 배차 시간을 줄여달라며 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크 시간에만큼은 배차 시간을 좀 줄여주면 어쩌냐라는 의견 개진은 했었어요. 하지만 광주시는 특정 정류장의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곳의 배차 시간을 줄이면 다른 곳의 배차 간격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노선에서도 같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며 개별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체육회는 국내 선수는 물론이고 귀화한 러시아 선수 등으로 구성된 바이애슬론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고 이후에 이 바이애슬론 연맹이 일부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마무리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예카테리나 선수가 한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바이애슬론 종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엔트리 마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기존에 선발된 국가대표 명단을 무효화하고 새로 선발전을 치르겠다고 통보했던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소속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에 발탁됐던 전남체육회는 소속 선수들에게 선발전 불참을 지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전에 불참한 랍신과 스타로드 매츠 선수에 대해 연맹이 징계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바이애슬론 연맹은 올해 초 관련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라면 징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야 되나 이런 심의, 자격, 논의 이렇게 해가지고 안건을.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의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면서도 우선 연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종목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결과를 받고. 한편 소속팀인 전남체육회는 기존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선발전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며 특정 선수 선발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가전을 했는데 이걸 무효화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참 통보를 하면은 협의가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선수고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까. 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연맹과 소속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꿎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최근에 전남 지역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의 중대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장의 긴급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 선박 구조물을 실은 대형 운송 장비가 들어옵니다. 신호수 3명이 차량 앞뒤로 둘러싸고 운전사와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안전 운행을 돕습니다. 감독관들은 조선소 내 보행로와 차로가 명확히 구분됐는지 적정 인원의 신호수가 배치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차량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직접 눌러보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지난 8일 영암의 한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에서 20대 신호수가 대형 운송 장비와 공장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전남 지역 일터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용접 불티가 작업자한테 튈 수 있으니까요. 난연 소재, 타지 않는 소재의 작업복, 작업 장갑 이런 것들을 좀 착용 후에 작업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인공지능 카메라의 설치에 관련된 약간의 그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 주 운전석과 보조 운전석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 이런 모니터에 대한 개선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올해 전남 서남권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더 늘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100일간을 중대재해 감축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이라든지 긴급 안전교육,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추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 전남 지역에서 100명 넘는 노동자가 숨지는 등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이정선 교육감의 집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윗선의 수사 확대로 분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로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50대 남성 최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구례군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주택이 산 자락에 있었던 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여서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최근에 한 달간 특정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9억 7천여만 원을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오는 4월 2일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사에 조정 중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노사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월부터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GGM 노조는 광주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유의 조정중재가 늦어지는 사이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부분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후에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60명 중 30%에 가까운 104명이 아직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합 쇼핑몰 더 현대 광주가 오는 7월 착공해 내후년에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규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 현대광주는 연면적 30만 제곱미터로 더 현대서울의 1.5배 규모로 예상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